오늘은 호수의 수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수는 정체 수역이죠. 정체 수역 중에서 이제 정체 수역이니까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물이 흐르지 않을 때 생겨날 수 있는 환경 오염이겠죠.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들인데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성층 현상, 그리고 전도 현상, 부영향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수질 기사 시험에는 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층 현상도 뭐 한 문제 정도, 부영향화에 대해서도 한두 문제 정도, 전도 현상하고 성층 현상은 합쳐서 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흐르는 물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물, 정체되어 있는 물에 여러 가지 영양물질 같은 것들이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게 부영향화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성층 현상이나 전도 현상 같은 경우는 물의 이제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차이 난다고 그랬죠. 전에 우리가 수질 그 기초화학을 잠깐 배울 때 밀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그렇죠? 기호로는 이게 로우가 될 거고, 이게 부피, 볼륨, 이게 매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때 질량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그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물질이 그냥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밀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건 부피라고 그랬습니다. 부피, 그죠? 부피가 밀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그러면 부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냥 물리적인 가장 기본적인 인자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온도라고 그랬죠. 온도. 그래서 온도와 부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그 원리 같은 게 법칙이죠. 법칙이 뭐가 있었죠? 고등학교 이럴 때도 배우는 샤르르 법칙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샤르르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탁구공,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이 원 상태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서 원 상태로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샤르르 법칙이 요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나아가서는 밀도와의 관계도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탁구공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가스레인지 얘기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온도라고 하는 게, 온도가 지금 올라가면 부피가 올라가게 될 거고 밀도가 떨어지게 될 거고, 또 반대로 온도가 떨어지면 부피가 내려가서 밀도가 올라가게 될 거고, 한마디로 밀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밀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서로 섞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섞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섞일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섞일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층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성층 현상이에요. 이제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호수의 수질 관리에서 성층 현상이라든지 전도 현상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호수가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호수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금 그림은 요 상태로 좀 볼게요. 여기가 이제 표층이겠죠, 그죠? 대기와 맞닿고 있는 거.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맨 아래층을 이제 심수층이라고 하고, 요 아래를 침전물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침전물층, 그러니까 침전물, 여러 가지 침전물들이 좀 쌓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뭐 예를 들어 뭐 순환이 되던 아니면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던, 층이 나눠져 있던 간에 이 대기와 맞닿고 있는 이 부분이 이 산소를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심수층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공기, 즉 산소를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표면이 공기와 맞닿고 있으니까 산소를 받아들이기가 쉽겠네요. 그럼 윗부분, 그러니까 호수의 윗부분이 이제 호기성 조건일 확률이 훨씬 더 크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양이 그만큼 적으니까 심수층으로 가면 갈수록 혐기성 상태, 즉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심수층 같은 경우에는 침전물층에 있는 영양분, 그리고 산소가 없음으로 해서 혐기성 위생물에 의한 분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수층이 수질이 조금 나빠질 수 있다. 유기물 같은 것들이 분해되면서 수질이 좀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호수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밀도의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온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도의 차이가 급격하게, 호수에서 온도의 차이가 급격하게 날 수 있는 계절을 살펴본다면, 봄과 가을은 표수층부터 심수층까지 온도가 거의 일정합니다. 근데 온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과 겨울이에요. 여름과 겨울. 그러면 여름과 겨울에 이렇게